사람들 사이에 바다가 있다. 다함이 없고 깊이를 잴 수 없는 부처님 말씀이 넘실대는 바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고요한 항해를 계속하고, 뱃머리엔 이동성 법사가 앉아 순풍에 돛단 듯 항해를 이끈다. 일체의 상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데 모든 이동성 법사. 그가 온 불심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행복하면 바로 전생에 많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든지 간에 선업을 갖고 있으면 다음 생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갈 것입니다. 솜씨 있는 여인의 바느질에서부터 선박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 나라 철강 산업에 귀한 기업이 있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철강 외길 40여 년, 개척자 정신과 장인 정신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일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중북 제천에 있는 장엄포교원. 원장인 이동성 법사는 아예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 포교원 한켠을 막아 마련된 살림집을 지나면 바로 법당. 아직 어둠이 머뭇거리고 있는 법당으로 부지런히 걸음한 신도들과 눈인사를 하고, 그들이 묻혀온 신선한 겨울 새벽 공기 속에서 아침 예불이 시작된다. 오늘 참석한 신도 수는 20명이 채 못 된다. 많게는 50명이 함께하기도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수가 부쩍 줄었다. 그래도 부처님께 올리는 예불소리는 크기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루의 생활이 아침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은 너무도 평범한 진리. 그래서 아침 예불은 늘 청정한 하루를 위해 맑은 심성을 다지는 시간이 된다.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루를 사람들은 부처님께 약속하고 스스로에게 다짐두는데. 네, 여달님 또 차로 올라가셔야 되겠네. 1시간에 걸친 아침 예불이 끝났다. 제각각 삼터로 나서는 신도들과 함께 법당을 가득 메우던 예불 소리도 떠나고 빈자리를 묵향이 메운다. 아침마다 글씨를 쓴 게 2년째. 마음 수양에 꽤나 도움이 된다. 몇 년 더 지나면 신도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으려나. 법당에 면한 살림집에선 여느 집과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 열린다.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는 아내, 학교 갈 채비를 하는 딸. 딸은 부모를 닮아선지 늦잠 자는 법이 없다. 출근 전 이동성 법사는 반드시 책상 앞에 앉는다.
30분이 남아 시간을 쪼개 법문을 위한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다. 경전 근거를 꼭 밝히는 그의 법문도 모두 이런 노력에서 나오는 것일 테고,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여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아침 시간 이때뿐. 이동성 법사는 이 시간만큼은 애들 아빠로서 대화를 나누려 한다. 하지만 고작해야 10분 남짓. 이 법사가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란 별로 없다.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네. 어? 일로 와봐. 그래도 아이들은 아빠가 최고라며 애들 나름의 사랑 표현을 하고,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축구할 거야? 네. 응? 네. 운동 열심히 하고 혜인이는 학원 갈 거야? 네. 잘 갔다 와. 응?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일찍 들어와. 네. 응? 네. 네. 차 조심하고. 네. 갔다 올게. 일터로 나서기 전 이 법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은다. 포교원을 나서도 법사임을 잊지 않으려는 그 마음. 조심하세요. 출근 버스를 타려는 직장 동료들이 모여든다. 너무 겨울이 됐습니다. 추워서 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내복 입어야 되겠어요 이제. 6시 55분 정확히 도착한 출근 버스. 난방이 잘 된 차내 온기가 잔뜩 웅크린 어깨를 펴게 하고, 이동성 법사는 잠시 세상 소식과 만나본다. 신문은 연일 비자금 문제로 떠들썩하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리도 힘든 일일 텐가. 세상사에 개운치 않은 이 법사의 마음을 싣고 차는 강원도로 접어든다. 포교원이 있는 충북 제천에서 25분 거리에 있는 강원도 영월의 쌍용양회 공장. 시멘트를 생산하는 이곳이 이동성 법사의 직장이다. 이 법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77년 그해 이곳에 입사해서 근 20년을 몸담고 있다. 굉장히 힘들게 힘들고요. 세게 힘들고. 비자금 문제가 이즈음 사무실에서도 화제거리다. 출근이 이른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차 한 잔에 세상사를 논하며 잠시 숨을 돌리고, 올해 40이 된 이동성 법사는 아직 평사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몇 번의 승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워낙 포교 활동에 바쁘다 보니 그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큰들은 다 하던데 이제. 하지만 평사원이면 어떤가. 세속적인 무게 따위는 이미 저버린 터.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이다. 능력은 재계약해가지고 이 법사는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그를 잘 아는지라 과장도 이 법사가 내민 서류에 빈틈이 없으리라고 믿는 눈치다. 그때까지 공론을 받아야 돼. 공론을 받고 그 밑에 던지시죠. 사무실을 나선 이 법사가 행차 준비를 한다. 그동안 전산 업무를 보던 이 법사는 최근에 새로운 일을 하나 떠맡았다. 신광산을 건설하는 데 드는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이다. 뭐에다 자재를 넣고 다시 넣는 게 어떻겠냐고. 이 일은 사무실에 앉아 숫자 계산만 하는 것으론 어림이 없다.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가능하다. 새로 광산이 들어설 영월 도덕산. 실수 없는 일처리를 위해서 이 법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발길하는 곳이다. 고맙습니다. 이제 겨우 길을 닦기 시작했는데도 공사는 별 진척이 없다. 지금 제일 나쁜 데 걸렸어요. 작업 조건이 좀 부족하다 안 좋지. 생각지도 못한 암벽이 나왔단다. 이렇게 가다간 내년 말 완공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법사는 현장을 찍어둔다.
사무실에 돌아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의 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돼가는지 확인도 해본다. 이 법사의 일에 대한 태도는 보교사로서의 그의 자세도 짐작케 하는데 대웅전에 가면은 그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런 인상 아니면은 아주 순진한 애들, 그러니까 갓난애기들 같은 막 그런 인상. 우리 이법사 같은 생활,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공사판이면 공사판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법을 전하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모든 불교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는 근데 그런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법사를 볼 때는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점심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이동성 법사는 이 시간을 법문 준비로 보낸다. 오늘 저녁엔 가정법회가 있을 예정이다. 많이 아파? 많이 아프죠? 많이 좀 낫잖아 지금. 네? 많이 낫잖아. 아프다고 찾아온 직장 후배에게 이 법사는 수지침을 놔준다. 침을 놔보면은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면은 웬만큼 낫더라고 거의 다. 맨날 손 내밀고. 이 법사는 2년 전에 수지침을 배웠다. 그 실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하루에도 두세 명이 이 법사를 찾아와 고통을 호소하는데 2주 전부터 드나들기 시작한 이 후배도 그간 이 법사의 약손덕을 톡톡히 봤다. 여기가 약 한 2주가량 계속 맞았습니다. 하루나 이틀 걸러서 한 번씩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원래 허리는 좀 옛날부터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약도 좀 한약까지 같이 먹고 있는데, 가슴 타박은 거의 한 완쾌가 다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허리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걷는데 기본적으로 탁구 같은 거 간단한 운동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후 늦지막히 이 법사는 공장 내 한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 향한다. 이 법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자리, 바로 직장 내 불자들의 모임인 선우회 임원들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선우회는 지난 90년에 이 법사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고 현재 회원은 80명 선이다. 오늘 임원회의에선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스님한테 발송을 좀 해주셨으네요. 정식 초청을 좀 하시는 거를 저희 준비하고. 주 논의가 큰스님 초청법회로 모아졌다. 장이도 큰스님에 대한 초청변을 이 법사가 애써 밝힌다. 장이도 큰스님 하면은 중국에서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큰스님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참 대중법회, 산림법회를 열어도 항상 거기 이제 한 분들이 끼시는 그런 분이시고, 참 모든 일에 걸림이 없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니까 아마 우리 포교원이 정법을 통해서 포교하는 데는 아마 참 큰 도움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겁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선우회는 매월 한 차례씩 직장 내에서 법회를 열고 있고 회보도 펴내고 있다. 회보 발행은 언제나 이 법사의 몫인데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회보는 포교 매체가 되기도 한다. 이 법사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기초 교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자신이 알아야지만 포교 활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갖다가 법사님을 통해서 기초 교리부터 배우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행을 해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제였습니다. 전생의 어떤 그 대보살님이 쌍용 지역에서 참 지역 불조와 지역의 어떤 그 불교의 어떤 부토를 위해서 내려가서 천천 쌍용 지역을 위해서 좀 열심히 좀 한번 중흥을 일으켜봐라. 이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맡으신 그런 분이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불자이시면서 그런 법사님이시지만은 우리 곁에 오시는 어떤 진짜 부처님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받고. 가정법회가 있는 날 신도들을 위해 법여집을 챙기는 아내가 살뜰하기만 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로 이법사 부부가 걸음을 재촉한다. 비온 뒤끝이라서 주인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도 법회엔 많이들 나와 있을 테다. 어디가 방인지 모르겠네. 오늘 가정법회가 열리는 곳은 교무보살의 집이다. 예, 됐습니까? 넉 달 전에 교무직을 맡으면서부터 법회를 희망했지만 순서에 때밀려 이제서야 차례가 됐다. 떠들썩한 인사소리도 잠시, 곧바로 예불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예불문 올리기가 끝나면 이법사의 법문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낮에 준비해뒀던 법문을 듣기 쉽게 풀어가야 할 텐데 이법사는 우선 편안한 분위기를 띄워본다. 현재는 뭐 집사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아주 그 옛날 왜 회장님 정도 되면은 연세 되시면 생각이 나실 텐데 뭐라 불렀어요? 예? 아주 심한 말로 부엌대기라고 그랬죠? 웃음으로 마음이 열린 자리. 이법사는 이내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덕목을 조목조목 지시하는데 딱 밑에 보고 존경받는 남편 예의로서 대우하라. 우리 가슴속에 꼭 새겨가지고 가정에 가서 이법사의 법문은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겨듣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눈을 빛내고 귀 기울여가며 새겨듣고 법회가 끝난 후 교무보살이 음식을 내왔다. 일부러 먼 걸음한 사람들이 행여 저녁을 걸렀을세라 마음을 쓴 것이다. 신경 쓰이시겠는데 이래 하는 게 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요 집에서 새벽 기도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새벽 기도요? 예. 뭐 사람들이 많아.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새벽마다 포교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침 예불 방법을 좀 알려달란다. 한 4시 한 40분이나 50분 정도 되겠네요. 그래 되시면은 먼저 우리 부처님께 예불을 좀 올렸으면 좋은데 예불 올리기 위해서는 뭐 향로 같은 거를 좀 조만한 걸 하나 마련을 하셔가지고 향이라도 하나 딱 꼽아 놓고 또 거기다가 부처님 사진이라도 하나 모셔놓고 하면은 더욱 좋겠고요. 아침에 늘 그 발언하는 상담 전화는 하루에도 두세 통씩 걸려오곤 한다. 아무리 밤늦은 시각이라도 이 법사는 기꺼이 응하고 넣어 가지고. 대충 왔네? 저기 서곡청사. 오랜만에 한 나들이다. 10시 돼서 온다 했는데 회사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쌍용리 마을. 오늘 가보지 뭐. 그것은 이법사 부부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동네다. 오늘 그 동네를 찾아가 볼 셈이다. 2해 전까지 살았던 곳. 하셨네. 집도 아주 많이 늙으시고. 예전 집을 둘러보니 이곳 생활이 꽤 오래전인 듯 싶다. 하지만 기억은 바로 어제 일 같기만 한데 할 줄 모르죠. 여기만 글쎄 심어도. 쌍용양회에 입사한 이듬해 이 법사는 이 마을에 이주했다. 그때 그의 나이 22. 와서 보니 마을엔 변변한 절 하나 없었다. 이 법사는 천막을 치고 어린이 법회부터 시작했다. 절도 세웠고 주민 3분의 1을 불자로 변모시켰다. 불교 볼모지나 다름없던 동네를 부처님 촌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다. 많이 바쁘셨죠? 네? 아니 진짜 오늘 좋아지신 것 같은데? 살이 쪄서 죽겠다. 아니 뭐 살 찌신 것 같지 않으신데. 아니 그 많이 좋아지셨는데. 모처럼 만났는데도 격이 없는 동네 사람. 이 보살은 이 법사가 예전에 살던 집주인이었다. 평소에 그래 잘 아시니까. 넉넉지 못한 그에게 선뜻 헐값에 세를 주었고 누님처럼 보살펴 주었었다. 법회 때도 늘 앞장서곤 했는데 아니 난 정년에 하시면서 법회를 하셨어요. 어린이 법회 겸 이제 각 보살님들하고 같이 그때부터 법회를 하시고 가족 법회를 한 9년 하셨을 거래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루도 진짜 한 주일도 안 빼시고 계속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니까 이제 뵙겠네. 반가운 얼굴을 또 만난다. 마을에 사찰이 들어오는데 큰 힘을 써줬던 분.
그때 아마 회장님 아니셨으면 그 절도 참 진짜 그때 이전하고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참 얼마나 많이 저라부터 소장님하고 좀 저기 잘 아니까 이제 이전하는데 좀 도움이 됐지요. 되기는. 그런 일을 그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신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전때 여 신도라고는 뭐 이제 어른들 할머니가 이제 뭐 4월 초파일 정월달에 이래 댕겼는데 법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법해보고 이래고는 젊은 애가 많이 늘어났지요. 불자들이 객지선 모두 모여 사는 데거든요. 그렇지만요 이 법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오늘 쌍용리 마을을 찾은 건 기실 서곡정사의 스님을 뵙기 위해서이다. 서운 스님은 이 마을의 포교를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던 분이다. 단풍이 아주 곱게 들었습니다, 스님. 이게 저 탑을 안 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걸 거의 같이 심었죠. 신라시대의 이 탑은 원래 마을 외진 곳에 돌보는 손길 없이 방치돼 있었다. 그랬던 것을 이 법사가 스님과 함께 이곳에 옮겨 놓았고 탑과 같은 장소에 있던 석불열애상도 옮겨 모셨다. 조그마한 남자에서 출발해 이제 번듯한 규모로서 마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곡정사. 생각해보면 스님과 더불어 이 마을에 불교의 뿌리를 내린 게 얼마나 잘한 일인가. 이동성 법사는 삼남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 불교와의 첫 인연을 맺었고 잠시 출가도 생각했지만 어려운 집안 살림을 등질 수는 없었다. 결국 제가법사로서의 길을 택한 것이다. 영월 지역 불교 청년회에서 만난 아내는 이 법사가 쌍용리 포교에 힘겨워 내리 3년을 알아 누워 있을 때 병간호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인연으로 결혼해서 지금껏 함께 포교의 길을 걸어오고. 옛날에 참 한 20년 전서부터 그래 법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참 대단하시다. 그래도 숙맥이야. 아주 숙맥이래. 왜 그런 말씀하시죠? 뭐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들으실 때는 재밌었잖아요. 들으실 때는. 그리고 들었긴 듣지. 들었지. 이거 가다가 꼭 연기해서 좀 전해야겠다 그래. 그럼 그것도 이렇게 전할 게 많아. 이 법사님 참 그래 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 한마디도 어찌 저것도 들을지. 네, 좀 뭐라 한다고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이 법사의 법문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 보다. 여기들에게 다 나가 빠지면 참 좋다고 있고 아유. 스님은 이 법사 부부에게 있어 부모 같은 분. 건강하십시오. 그들을 스님도 자식처럼 여기고 계신다. 제가 해야지. 이거 아주 아껴놓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는 이 법사 부부에게 스님은 진귀한 밤나무꿀을 내미시고 드린 건데 어떻게 해요? 나가도 열심히 먹으면 되지. 저 방꿀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봤어. 좀 쌉싸름해.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할 따름인데 이런 대접까지 받다니 이 법사는 슬쩍 화제를 바꾼다. 하면 상하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금년 준공한 거 작년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돌공장 한 번도 안 갔다 와서 저는 가만히 앉아. 저는 혼자. 그래 꿀도 이렇게 다시 하고 싸서 귀한 꿀이고. 제천에 포교원을 개원하면서 쌍용리를 떠난 게 2년 전. 스님 홀로 이일저일 하시느라 어려움도 많았을 법하다. 하지만 스님이 쌍용리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법사는 늘 마음 든든한데. 우리 동성법사로 말하는 말이에요. 참 출가생보다도 낫습니다. 내가 항상 이 포교원에 나와서도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법비제도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출가생이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제는 내가 스승도는 나로서 그 사람 볼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 진짜 많아. 나는 그래도 이 절을 하나 유지하느라고 그런 참 자선심을 베풀 줄 알면서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박복한 그
월급을 가지고 말이야 자선 사업을 다 하거든. 문자 그대로 법사요. 그 사람 말이면 다 움직이래. 지금 여기서는 내 말은 안 움직이래도 그 사람 말을 움직이래. 오늘 쌍용리 주민들이 때 아닌 모임을 갖는다. 이동성 법사가 왔다는 소식이 그 사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에 파다해졌고 사람들은 부랴부랴 가정법회를 준비한 것이다. 스님만 뵙고 가려던 이 법사도 법회는 마다할 수 없고 모처럼 함께 예불을 올리니 사람들 얼굴이 더욱 정겹다. 옛 기억도 새록 되살아난다. 불경 한 구절 봉독하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이젠 모두들 손색 없는 불자가 됐다. 예불이 끝나갈 쯤 이 법사는 예기치 못하게 법문을 요청받았고 고통받는 세계로 갈 것이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합장을 하고 스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법사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첫 포교지로 택한 쌍용리 마을. 순박한 이곳 사람들의 신성은 곧 부처님을 받아들였다. 날로 신심이 깊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이 법사는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을 부처님 말씀에 환한 등불이 보이는 듯도 한데 제천에서 충주까지 달려오니 충주엔 가느다란 눈발이 날리고 있다. 여기까지 오기 있기 힘들었습니다. 아유 사장님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어요. 직매장의 사장님. 바로 이 법사의 손이 누이다. 불쑥 나타난 동생이 웬일인가 싶은 눈치인데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금전출납을 정리한다. 이렇듯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누이를 거들어주고 있다. 아니요 못 찾으세요. 보세요. 늘 아내를 혼자 보내는 게 미안해 오늘은 이 법사도 따라 나선 참이다. 오랜만에 누이도 볼 겸해서다. 뭐 자기네들이 수고 안 해가려고 늦게 왔지 뭐 은행 문 닫고 돈 어디서 나가. 그럼 다음부터는 전화를 하든지 은행 문 닫고 전화를 2년 전에 장사를 시작한 누이는 아직도 일이 서툴다. 그런 누이가 안쓰럽기만 한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이를 항상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다. 어려운 살림에 이 법사가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누이 힘이 컸던 까닭이다. 아버지 유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법사는 누이에게 항상 고마워했는데 그런 누이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이 법사는 선뜻 이 가게를 누이에게 내줬고 관여하지도 바라는 바도 없다. 아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난 요즘엔 아직 굳이 마다는데도 누이는 아이들 속옷을 챙겨준다. 빈손지어 보내기 싫은 누이의 마음 그리고 이 법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심을 아는지라 이 법사는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 누이가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하는 그날이 오면 이 애틋함도 사라지련만. 누이 홀로 두고 떠나는 발길이 무겁다. 그래도 내남 없는 한 가족이기에 보이지 않게나마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좋고 금요일 저녁 7시 장엄포교원의 정기법회가 열린다. 우리 중생들도 이제 원을 세워라. 원을 세워야만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그와 같이 으뜸 가는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으뜸 가느냐 이걸 오늘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기법회 때면 횡하던 포교원도 비좁기만 하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많은 신도들과 마주 대하는 자리. 그래서 이 법사의 법문소리도 커서만 간다. 나는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조그마한 선근 하나 가지고
또는 작은 복덕의 인연 가지고는 저 세계에 갈 수가 없다고 아미타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쌍용리의 생활을 접고 제천으로 이주한 건 제천 지역의 포교가 절실하다고 판단해서였다.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선우회가 지하 새방을 마련해줘 포교원을 열었고 한국 불교 교화원에서 보내온 관세음 보살님을 법당에 모셨었다. 포교원이 오늘 이렇게나마 성장한 것은 신도들의 불심이 모아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이 법사는 믿고 있다. 어쩌면 부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이 법사는 나이 40이 되면 포교원을 세우겠다는 원력을 세웠었다. 그 원력을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게 아닐까. 이 법사는 제천 지역을 제2의 쌍용리로 만들어갈 생각이고 쌍용에 쌍용 가족법회 강동기 박사님 모시고 할 때 그때부터 정기법회가 끝나자 몇몇 신도들이 남아 선우회법 발송을 돕는다. 매번 일손을 거들어주는 그들이 사뭇 고맙고 하지만 회보 발행은 여전히 이 법사만의 일이다. 직장이다 법회다 워낙 바쁜 탓에 여간 힘들지가 않은데 요즘 10살짜리 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 조만간 아들이 편집만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으려나. 밤 늦은 시각 한 신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선우회 회원인 직장 선배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100일) 전쯤 직장에서 화상을 입은 선배는 그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법사도 상경에 함께 기도하곤 했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길래 치유되나 했더니 기어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이 법사는 온 정성을 다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빈다. 죽음 앞에서 달리 무슨 말이 무슨 생각이 필요하랴. 그저 울음 삼키는 시간이 흘러가고 집에 돌아온 이 법사는 경전을 펼쳤다. 죽음 앞에서 어지러워진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건 수양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다. 하긴 경전과 더불어 밤늦도록 어둠을 밝힌 게 비단 오늘만은 아니다. 제가 법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면서 그동안 남 못지않은 공부를 해왔다. 체계적인 공부 없이 신심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에 20여 년 전 불교통신교육원에 입학했었고 2년 과정을 단 5개월 만에 끝내는 열의도 보였었다. 그 후 통신교육원 대학원에 들어가 2년 과정을 다시 1년 만에 마쳤다. 그리고 84년엔 동방불교대학 연구과정에 입학해 2년 과정을 수료했고 마침내 1급 중앙포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성격이 그에게 법사로서의 자격을 안겨준 것이다. 이동성 법사는 최근 예부를 알기 쉽게 편찬한 한글 법요집도 냈다. 포교의 일환으로 그가 최초로 펴낸 책인 셈이다. 바깥쪽하고 현재 A8번하고 중간 지점을 하나 잡으면은 여기다 표시를 딱 하면은 여기가 바로 F. 이 법사는 매달 한 차례씩 포교원에서 수지침 강좌를 열고 있다. 뭐 눈이 피곤하다든가
몸 전체가 피곤하다든가. 오늘 강의 내용은 기모혈인데 기모혈이란 손바닥에 오장육부의 기가 각각 모이는 자리를 말한다.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기모혈에 침을 놓거나 자석을 붙이면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F19번하고 반을 갈리면은 그 지점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E22번이거든. 여기가 대장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대장. 변비 많은 사람 여기다가 저기 빠삐자기방 붙이고 다니든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방 사가지고 이 지점만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빨간 거 표시 딱 해서 네?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그 장이 딱딱하던 부분이 풀려요. 그 자석은 이 법사는 한때 허리 디스크로 크게 고생을 한 적이 있다. N극은 그때 그는 수지침을 배웠고 효과를 봤는데 있거든요. 기왕이면 신도들에게도 손쉬운 치료 정도는 알려주자는 생각에서 건강교실을 열게 됐다. 이쪽 손에다가 다시 일로 하면 이 법사와 함께 수지침을 배웠던 아내도 어엿한 선생님이 됐고 요거 한 다음에 강의엔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더러 참석하곤 한다. 그중엔 불교에 관심을 보이거나 아예 개종한 사람도 있다. 수지침 강좌가 신도들의 건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포교의 한 방법이 되고 있는 셈인데 거기는 F17, 18이고 F19번, E22번은 안 꼽으셨는데 그리고 이 줄이 아니고 약간 2mm 정도 띄운 줄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효능을 체험해보고 나선 강의에 한층 열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막상 병이 생기면 이 법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고 몇 가지 행사가 있으면 그중에 한 가지는 뒤로 미루고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누구의 요청은 들어주고 누구의 요청은 안 들어주고 그 부처님은 그런 걸 가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시면은 그게 모든 중생들, 모든 보살님들이나 뭐 신도분들은 좋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건강을 해치거든요. 너무 가로를 하면 항상 그게 불만이 있죠. 조금씩 좀 천천히 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자, 여기 일어서 봐. 여기 일어서 갖고 올랐다가 법당이 갑작스레 시끌벅적해졌다. 토요일 오후 어린이 법회 시간. 그래. 예불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제법 의젓한 티를 내고 이 법사가 직접 만든 연꽃지는 아이들 예불의 교과서 역할을 한다. 이 법사는 아이들에게도 법문을 전하는데 연꽃지에 실은 글로 먼저 예습을 하고 이 법사는 법문의 높낮이를 애들 눈높이에 맞춘다. 1526년 전라북도 김제군에서 안경현 불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생명이 기중한 만큼 물고기 생명은 기중해요, 안 기중해요? 기중해요. 다 기중하죠? 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해주고 아끼는 그러한 어린이가 돼야 되겠어요. 어린이 5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쯤하면 아이들은 생명의 귀중함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테다. 예, 집에 가서 낚시하는 아빠가 계시다면은 우리 어린이들은 5개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어린이들이 얘기하면 아빠가 물고기 계속 잡으시겠어요? 안 잡으시겠어요? 안 잡으시겠어요. 안 잡으시겠죠? 네. 자, 집에 가서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 전부 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되겠죠? 어린이 법회는 특별히 학습 시간이 주어진다. 또래들끼리 무리를 지어 그 나이에 맞는 불전 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그냥 앉아. 이 법사는 이 시간을 결코 지루하지 않게 진행시키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 그런 이 법사를 아이들은 부모처럼 선생님처럼 믿고 따른다. 때론 부처님처럼 여기기도 하고. 이 법사는 아이들 얼굴에서 우리 불교의 발전을 읽는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에게도 어른 못지않은 지극함을 다하고 때론 더한 정성을 쏟는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 법사의 마음이 바빠졌다. 이 법사는 그동안 방송통신대학 전산계산과에 적을 두고 있었고 내일 졸업시험이 있는 것이다. 시험 공부 잘 돼요? 진짜 시험은 다가오고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 많이 바빠. 아 열심히 하시면 요것만 하면 끝이잖아요. 아니 차 식어요. 내려오세요. 이 법사는 모처럼 집에 있는 시간도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응? 네. 어서 학교 가는 거 재미있어? 네. 학원도 어서 잘 다니고? 네. 피아노 좀 많이 늘었어? 응? 네. 웅이도 좀 이리 와봐. 응? 웅이는 요새 공부 잘하나? 아빠하고 도통 만날 시간이 없어서? 요새 피아노 좀 많이 늘었어? 네. 가끔씩 땡땡이를 치지요. 땡땡이가 뭐야? 요새 축구하면은 몇 골씩 넣나? 골 한 골. 두 골 한 골? 항상 너가 넣어? 아니. 그래. 다른 애들도 잘 나요. 아침에요 학교 운동장에서요 아저씨들요 축구. 아저씨들 축구해? 네. 같이 안 시켜줘? 이 법사가 느긋함을 보이자 딸은 말보따리를 풀려하고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내가 가로막고 나선다. 나가 이제 다. 아빠 공부해야 될 내일 시험 보러 가신다. 불교통신대학에? 아니 방송통신대학. 얼른 하세요. 딸은 마지못해 일어섰는데 네. 아들은 잠시라도 더 아빠 곁에 있으려 하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내일 시험 봐야지. 빵점 맞으면 어떡하냐? 사실 이 법사는 졸업을 해도 벌써 했다. 하지만 시험날이면 꼭 법회나 위급한 일이 발목을 잡았는데 내일은 그럭저럭 시험을 치르긴 치룰 것 같다. 오늘 잘 놀아? 시험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제때 공부시키지 못한 아들이 안쓰러운 눈치고 아이고. 시험이라면 주눅이 든 아이들도 아빠를 격려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시험이 치러질 충북대학교. 일찌감치 도착한 이 법사는 먼저 고사장을 확인한다. 졸업학점의 마지막 한 과목이 미달이니 오늘 중간시험과 다음번 기말시험만 치르면 졸업이 될 텐데. 하지만 그리 조바심을 낼 일이 아니라고 마음의 여유를 챙겨본다. 뒤늦게 대학 공부를 시작한 건 전자계산학에 나름의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다. 세속적인 학문에 무관심해진 지 이미 오래. 이동성 법사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키워온 하나의 꿈, 불교 복지 사업을 펼쳐보고 싶은데 그것도 대학원에 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그러자면 우선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철저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부모님한테도 참 극진하셨거든요. 무섭고 뭐 그런 법사님이라기보다 또 때로는 그렇게 가정적인 면도 있으세요. 아이들 뭐 돌보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항상 그 하면 제가 많이 좀 꾸중을 듣죠. 엄마로서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서 오세요.
아시겠죠? 장엄 포교원은 개원 이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올리는 기도가 있다. 반갑습니다. 10년 원을 세운 채 진행되고 있는 지장기도인데 이제 2회를 조금 넘겼다. 지장제일 특별 기도는 맨 처음 천수경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지장경 약창제를 오늘 특별히 한독 봉독드리겠습니다. 10년 지장기도 속에 신도들은 각자의 원력을 세웠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 포교원의 원력도 세워놓고 있는데 신도 누구나 포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포교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누구나 다 봐서 인정할 수 있는 보살이 이곳에서 참 배출이 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나올 때까지 함께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이고 앞으로 좀 마음을 좀 넓혀서 대사회적인 어떤 사회사업 같은 것도 이제 해나갈 생각인데 예를 든다면은 하기 쉬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장엄 포교원을 이끌고 있는 이동성 법사는 지난해 10년 지장기도를 끝냈었다. 그 10년 동안 그가 화두처럼 되뇌었던 건 지장보살님이 중생들을 위해 세우셨다는 원이었다. 내가 성부를 늦추더라도 고통받는 중생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지겠노라는 그 서원. 그리고 이 법사 또한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지는데 한몸 바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룰 수만 있다면 깨달음도 얻고 싶은데 이 생애에 안 되면 다음 생에도 그 원을 세울 테고 제가 법사로서 참불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이동성 법사.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지장보살님께서 이 땅에 놔두신 모습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